우리 토론 시간이 조금 진지한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사전 질의나 온라인으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시간 관계상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필요한 내용은 추후에 답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자님들께 각각 하나씩 정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노위성에 관한 내용인데, 나노인공위성을 개발해서 해양 관리를 하는 경우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우리 조 박사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노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 대 위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수십 기, 그냥 수백 개의 위성을 동시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200개의 위성을 동시에 운영을 하면은 지구 전체를 하루에 한 번 정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뭐 부산광역시 같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해양 공간 영역은 1시간에 한 번 정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영역을 어쨌든 하루에 최소한 한 번, 그 다음에 8번, 10번까지 이제 관측해서 그 바다의 표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 앞서 경북대 박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위성들은 대부분 이제 그 광학위성이거나 싸위성이기 때문에 그 표층, 그 다음에 유광층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관측할 수 있어서 뭐 수심 30m, 40m 더 깊은 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성으로 관측하는 거는 뭐 현재 라이다 같은 이제 또 다른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실용화 레벨에서 이제 그런 심해 관측을 위성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권호준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디지털 트윈을 향후에 회사에서 구축을 해 간다면 어떤 갖춰야 될 기술 요소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 기관의 입장에서 질의를 좀 하셨거든요. 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양수산 전공자가 아니라서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앞에 발전사의 사례를 들여서 조금 봐보시면요. 우리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회사나 어떤 그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우리 관리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사의 워크 프로세스들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적을 시키고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한 실제 가시화를 통해서 가상화를 해서 가시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 해양수산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라든가 이런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양식을 한다든가 생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들과 이런 부분들이 타 산업 분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뭐 연구라든가 R&D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디지털 트윈 속의 어떤 관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이렇게 녹여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는 우리 박종진 교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중 글라이더하고 수중 드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시는 중에 우리 실증 해역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셨는데 그 두 개 묶어서 한꺼번에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수중 드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나라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이나 뭐 원격 조정 잠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작년에 해양수산부 주재로 저희 그 해양 로봇에 관련된 그 법적인 정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제 작년 말쯤, 그러니까 올해 초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논의를 시작은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수중 글라이더랑 수중 드론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중 드론의 뭐 하나로 수중 글라이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활용하는 그 활용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과거에 제가 이제 수중 글라이더라는 사업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13년도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수중 글라이더라는 장비를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쓰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럽의 유로피언 글라이더 업저버터리 같은 EGO 같은 체계를 만들고 싶었지만 사실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기본 운영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시작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 동해에서 실제 우리 그 선박 관측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들이 생산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입증해서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북서태평양 같은 경우에 뭐 대양에서도 이사보를 타고 대양으로 나가서 글라이더를 투하하고 회수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성과들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 시기에 또 아무런 문제 없이 관측을 했었던 이런 성과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글라이더를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위치에서 머물게 한다든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바다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으로 아니면 뭐 해양 정보, 유의미한 해양 정보를 생산해 주는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글라이더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실외역 운영을 통해서 입증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들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여기 질의가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수중 글라이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여쭤드리겠습니다. 이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우리 선박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 활동이나 기타 관련되는 안전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현재 기술로.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좀 부탁드릴까요? 저도 여기 사전 지문지를 잠깐 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수중 글라이더 다들 모르실 줄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일단 제가 예전에 우리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 때도 마찬가지고 천안함 사고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울릉도에 추락한 그 헬기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서치 앤 레스큐 부분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어디에 가서 서치를 하고 어디에 가서 이제 구조를 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활동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의 상황을 알아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들이 제약을 크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중 글라이더는 뭐 직접적으로 구조를 하거나 뭐 직접적으로 고장난 어떤 배들을 뭐 구조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조 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 그 바다의 환경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과연 잠수부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온도가 적절한 온도인가, 아니면 해류는 얼마나 빠른가, 구조 활동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 구조자가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구조 활동을 골든타임 안에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수중 글라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그 자체만 해도 지식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거대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글라이더, 수중 글라이더, 나노위성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는 이 지식을 어떻게 모으며 어떻게 축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의 아주 귀중한 발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질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